회사에서 돌아오면 집은 항상 조용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도 아무 인기척이 없을 때가 많았다. 불을 켜면 거실 한쪽에 택배 상자들이 쌓여 있고 작은 방에서는 컴퓨터 자판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다. 김민정은 그렇게 자기 세상에 빠져 있었다. 이준혁은 냉장고를 열어 맥주캔을 꺼냈다. 오늘도 혼자 저녁을 먹어야 했다. 결혼한 지 25해. 이게 부부의 모습인가 싶었다. 민정이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한 건 3년 전이었다. 처음엔 취미 삼아 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사업이 생각보다 잘 됐다. 월 매출이 억 단위를 넘어섰고 직원도 2명 고용했다.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외로웠다. 아내는 점점 더 바빠졌고 준혁과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다. 주말에도 민정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재고 확인하고 고객 문의 답변하고 신상품 소싱하느라 정신없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밖에서 먹을까?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안해. 오늘 신상 업로드 해야 돼. 내일은 어때? 내일도 약속 있잖아. 민정이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그래. 알았어. 준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요즘 민정에게 자신은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그날 저녁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다. 강민우였다. 대학 동창이자 오랜 친구였다. 준혁아, 다음 주 금요일부터 2박 3일로 골프 여행 어때? 부부 동반으로 강원도 리조트 예약해뒀어. 골프 여행이라 나쁘지 않았다. 민정도 좀 쉬어야 할 것 같았다. 준혁은 작은 방으로 가서 민정에게 말했다. 민우가 골프 여행 가자는데 우리도 갈래? 부부끼리. 민정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좋아. 요즘 너무 일만 했네. 준혁은 속으로 안도했다.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니, 민우 부부와 함께지만 그래도 여행이었다. 금요일 아침 준혁은 일찍 회사에 들러 급한 일을 정리했다. 부장님, 건강검진 결과 나왔는데 병원에서 연락 오면 꼭 받으세요. 비서가 서류를 건네며 말했다. 뭐 특별한 거 있어? 아니요. 그냥 재검 권유 항목이 몇 개 있다고. 준혁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50 넘으면 다들 그런 거 아닌가. 나중에 보지 뭐. 집으로 돌아오니 민정이 캐리어를 챙기고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었다. 여행 가방을 싸는 아내의 뒷모습이 낯설었다. 준비됐어? 응. 거의 다 됐어. 민정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예전엔 여행 간다고 하면 들떠있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도 사라졌다. 강민우 부부가 도착했다. 민우는 여전히 멋있었다. 법무법인 변호사답게 단정한 차림이었다. 그의 아내 서유진은 우아했다. 준혁은 유진을 몇 번 본 적이 있었지만 볼 때마다 세련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준혁아, 오랜만이야. 민우가 악수를 청했다. 그래. 고마워. 바쁠 텐데 시간 내줘서. 뭘. 나도 쉬고 싶었어. 네 사람은 민우의 차를 타고 출발했다. 강원도까지는 2시간 반 정도 걸렸다. 차 안은 조용했다. 민우가 가끔 말을 걸었지만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다. 민정은 휴대폰으로 업무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었고 유진은 창밖을 보고 있었다. 준혁만 어색함을 느끼는 것 같았다. 리조트에 도착한 건 저녁 무렵이었다. 산속에 자리한 고급 리조트였다. 독채 형태의 펜션이 여러 동 있었고 그중 하나를 예약한 것이었다. 방이 2개고 거실이 넓었다. 우선 짐을 풀고 저녁 먹자. 민우가 말했다. 리조트 내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다. 음식은 좋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민우와 유진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부부 싸움이라도 한 걸까?
준혁은 그렇게 생각했다. 저녁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다. 내일 아침 일찍 라운딩이니까 일찍 자자. 민우가 하품을 하며 말했다. 응, 그래, 각자 방으로 들어갔다. 준혁과 민정은 왼쪽 방을, 민우와 유진은 오른쪽 방을 사용하기로 했다. 민정은 샤워를 하고 곧바로 침대에 누웠다. 피곤하다며 금방 잠들었다. 준혁도 옆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했다. 이 여행이 의미가 있을까? 민정과의 관계가 나아질까? 그러다 어느새 잠이 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희미한 의식 속에서 누군가의 손길이 느껴졌다. 처음엔 꿈인 줄 알았다. 하지만 감촉이 너무 생생했다. 부드러운 손이 준혁의 가슴을 쓰다듬고 있었다. 민정인가 싶었다. 오랜만이었다. 요즘 민정은 스킨십을 거의 하지 않았으니까. 준혁은 눈을 감은 채 그 손길을 받아들였다. 손이 천천히 내려왔다. 배를 지나 허벅지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이상했다. 민정은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다. 항상 준혁이 먼저였고 민정은 받아주는 쪽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주도적이었고 대담했다. 입술이 준혁의 목에 닿았다. 뜨겁고 촉촉했다. 준혁은 본능적으로 반응했다. 손을 뻗어 상대방을 끌어안았다. 몸이 맞닿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향기가 달랐다. 민정이 쓰는 향수가 아니었다. 더 진하고 더 달콤했다. 체형도 미묘하게 달랐다. 하지만 어둠 속이었고 정신이 흐릿했다. 준혁은 그냥 민정이 오늘 뭔가 달라진 거라고 생각했다. 키스가 시작됐다. 깊고 열렬했다. 민정이 이렇게 키스한 적이 있었나? 기억이 안 났다. 하지만 좋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뜨거운 감정이었다. 옷이 벗겨졌다. 살이 맞닿았다.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이성이 흐려졌다. 그저 본능에 몸을 맡겼다.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여자의 목소리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민정의 목소리 같으면서도 달랐다. 음색이 조금 더 높았다. 하지만 그 순간엔 그런 걸 따질 여유가 없었다. 몸이 하나가 됐다. 뜨거웠다. 격렬했다. 민정이 이렇게 반응한 적이 있었나?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소리를 내고. 준혁은 더욱 깊이 빠져들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절정이 지나고 거친 숨이 가라앉았다. 준혁은 땀에 젖은 채 누워 있었다. 옆에 누운 여자도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때였다.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온 희미한 달빛. 그 빛이 여자의 얼굴을 비췄다. 준혁은 무심코 옆을 봤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서유진이었다. 민우의 아내. 친구의 아내가 자기 옆에 누워 있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순간 모든 게 이해됐다. 다른 향기, 다른 목소리, 다른 체형. 민정이 아니었던 것이다. 유진이 눈을 떴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유진의 눈이 커졌다. 놀란 표정이었다. 하지만 곧 무언가를 깨달은 듯 표정이 변했다. 준혁 씨도 알고 있었나요? 유진이 작게 속삭였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준혁은 대답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어떻게 이런 일이? 유진이 천천히 일어나 앉았다. 침대 시트로 몸을 가렸다. 저 잘못 들어온 것 같아요. 어두워서 방을 착각했나 봐요. 유진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 준혁은 혼란스러웠다. 처음엔 정말 착각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중간에 분명 서로를 확인할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들었다. 미안해요.
유진이 옷을 주워 입으며 말했다. 이 일은 없던 걸로 해요. 유진이 문을 열고 나갔다. 발소리도 없이 조용히. 준혁은 혼자 남았다. 침대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방금 일이 꿈인 것 같았다. 하지만 온몸에 남은 감촉이 생생했다. 땀 냄새, 향수 냄새, 유진의 체온, 모두 현실이었다. 머리를 감쌌다. 어떻게 이럴 수가. 민우는 친구다. 대학 때부터 알고 지낸 소중한 친구. 그 친구의 아내와 이런 일을. 죄책감이 밀려왔다. 동시에 묘한 흥분도 남아 있었다. 오랜만에 느껴본 뜨거운 감정. 민정과는 느껴보지 못한 열정. 그게 더 죄책감을 키웠다. 거실 쪽에서 소리가 났다. 준혁은 재빨리 옷을 입고 문을 살짝 열었다. 민우가 소파에 누워 자고 있었다. 낮에 운전하느라 피곤했는지 깊이 잠들어 있었다. 건너편 방을 봤다. 문이 닫혀 있었다. 유진이 들어간 모양이었다. 그럼 민정은? 준혁은 자기 방을 돌아봤다. 침대가 비어 있었다. 민정이 없었다. 화장실인가 싶어 확인했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때 건너편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민정의 목소리였다. 모든 게 정리됐다. 민정은 건너편 방에서 자고 있었고 유진이 착각해서 이쪽 방으로 온 것이었다. 어둠 속에서 민우인 줄 알고. 그리고 준혁도 유진을 민정으로 착각했다. 우연이었다. 끔찍한 우연. 준혁은 다시 침대에 누웠다. 잠이 올 리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없던 일로 해야 하나? 하지만 가능할까? 한번 벌어진 일을 지울 수 있을까? 유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둠 속에서 본 그 표정, 놀람, 당혹감, 그리고 묘한 무언가. 유진도 알고 있었다. 중간에 분명 알아챘을 것이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았다. 왜일까? 준혁만 그런 게 아니었다. 유진도 마찬가지였다. 그게 더 혼란스러웠다. 새벽이 되어서야 준혁은 겨우 잠들었다. 꿈속에서도 유진의 모습이 아른거렸다. 아침이 밝았다. 준혁은 거의 잠을 못 잤다. 1시간쯤 눈을 붙였을까? 침대 옆 시계를 보니 6시 반이었다. 골프 티오프 시간은 9시. 아직 시간이 있었다. 몸을 일으켰다. 온몸이 무거웠다. 잠을 못 자서인지 어젯밤 일 때문인지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이 몸을 적셨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다. 유진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그 촉감, 그 향기, 그 신음소리 모두 생생했다. 고개를 흔들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지만 지워지지 않았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거실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민우가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일어났어. 준혁아, 잘 잤어? 아니, 별로. 민우가 피곤한 표정으로 웃었다. 나도 소파에서 자느라 몸이 찌뿌둥해. 준혁은 민우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죄책감이 목까지 차올랐다. 이 친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자기 아내가 어젯밤 무엇을 했는지. 커피 한 잔 할래? 민우가 물었다. 고마워. 두 사람은 커피를 들고 발코니로 나갔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산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준혁의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준혁아, 민우가 말을 꺼냈다. 사실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준혁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마 알고 있는 건 아니겠지. 뭔데?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다. 나 이혼하려고. 민우의 말에 준혁은 커피를 마시다 멈췄다. 뭐? 유진이랑 끝났어. 이미 변호사 선임했고. 준혁은 말을 잃었다.
민우 부부가 이혼한다니. 왜? 사랑이 없어. 진작 끝났어야 했는데 질질 끌었지. 민우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게 더 슬펐다. 유진이도 알아? 응. 얘기 끝났어. 재산 분할만 남았어. 준혁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민우 부부가 이미 끝난 사이라니. 그럼 어젯밤 일은 뭐지? 유진도 남편과의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했던 걸까? 그래서 더 쉽게 받아들인 걸까? 미안하다. 내가 몰랐어. 준혁이 말했다. 괜찮아. 오히려 홀가분해. 새 출발이지 뭐. 민우가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눈빛은 쓸쓸했다.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유진이 나왔다. 머리를 묶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유진과 눈이 마주쳤다. 유진이 재빨리 시선을 피했다. 준혁도 고개를 돌렸다. 민우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아침 먹으러 가자. 민우가 말했다. 네 사람은 식당으로 향했다. 민정도 합류했다. 잘 잤어? 준혁이 물었다. 응. 너무 푹 잤어. 민정은 개운한 표정이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어젯밤 자기 남편이 무엇을 했는지. 식사는 조용히 진행됐다. 대화가 거의 없었다. 포크와 나이프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준혁은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유진도 거의 먹지 않았다. 계속 물만 마셨다. 골프장으로 이동했다. 남자들이 라운딩하는 동안 여자들은 스파를 이용하기로 했다. 준혁은 안도했다. 유진과 떨어져 있을 수 있어서. 라운딩은 엉망이었다. 준혁의 샷은 계속 빗나갔다. 집중이 안 됐다. 머릿속엔 온통 어젯밤 일뿐이었다. 괜찮아?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민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냥 좀 피곤해. 라운딩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건 저녁 무렵이었다. 여자들은 이미 와 있었다. 민정은 또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다. 유진은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저녁은 숙소에서 바비큐 파티로 하기로 했다. 민우가 고기를 굽고 준혁이 술을 따랐다.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다.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다. 식사를 마친 후 민우가 먼저 방으로 들어갔다. 피곤하다며. 민정도 곧 따라 들어갔다. 거실엔 준혁과 유진만 남았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어색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긴장감도 있었다. 준혁 씨, 유진이 먼저 말을 꺼냈다. 네. 어젯밤 일, 유진이 말을 잇지 못했다. 손을 꼭 쥐고 있었다. 떨리는 것 같았다. 없던 일로 해요. 준혁이 말했다. 서로를 위해서.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렸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이에요? 정말 잊을 수 있냐고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혁은 대답할 수 없었다. 솔직히 모르겠다고 말할 수밖에. 저도 모르겠어요. 유진이 작게 웃었다. 쓸쓸한 웃음이었다. 민우와 이혼해요. 알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들었어요. 사실 1년 전부터 결정된 일이었어요. 그냥 절차만 남았죠? 유진이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사랑 없이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요. 유진의 고백에 준혁의 가슴이 아팠다. 자신도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으니까. 민정과의 관계도 비슷했다. 사랑은 있지만 소통이 없었다. 함께 있어도 혼자인 느낌. 그 외로움이 어젯밤의 실수로 이어진 걸까? 아니면 실수가 아니었을까?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진이 물었다. 준혁은 고민했다. 정말 모르겠다고 대답해야 할까? 아니면 다시는 보지 말자고 해야 할까?
하지만 그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일단 오늘 밤은 각자 방에서 자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준혁이 말했다.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그게 쉽지 않다는 걸. 밤이 깊어갔다. 준혁은 방으로 돌아갔다. 민정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노트북을 켜놓은 채로 준혁은 조용히 노트북을 끄고 이불을 덮어줬다. 민정의 잠든 얼굴을 봤다. 평온해 보였다. 아무 걱정도 없는 것처럼. 준혁은 침대 한쪽에 조심스럽게 누웠다.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1시간쯤 지났을까?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났다. 준혁은 본능적으로 알았다. 유진이었다. 발소리도 없이 다가오는 기척. 침대가 살짝 꺼지는 느낌. 따뜻한 체온. 준혁은 눈을 뜨지 않았다. 하지만 거부하지도 않았다. 유진의 손이 준혁의 어깨를 만졌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것처럼. 준혁은 몸을 돌렸다. 유진과 눈이 마주쳤다. 어둠 속에서도 서로의 눈빛을 읽을 수 있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유진이 속삭였다. 나도 알아요. 준혁도 속삭였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이번엔 착각이 아니었다. 서로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멈출 수 없었다. 입술이 맞닿았다. 더 깊고 더 간절했다. 어젯밤보다 더 뜨거웠다. 죄책감과 쾌락이 뒤섞였다. 이성과 본능이 충돌했다. 하지만 본능이 이겼다. 옷이 벗겨지고 살이 맞닿았다. 거친 숨소리, 작은 신음, 모두 참아야 했다. 옆에는 민정이 자고 있었으니까. 그 긴장감이 오히려 더 짜릿했다. 들키면 안 된다는 금기. 그게 쾌락을 더 강렬하게 만들었다. 준혁은 유진을 깊이 느꼈다. 유진도 준혁을 온몸으로 받아들였다. 둘은 완전히 하나가 됐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세상엔 둘만 존재하는 것 같았다. 끝나고 나서 둘은 거친 숨을 고르며 안고 있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서로의 심장 소리만 들렸다. 유진이 천천히 일어났다. 옷을 주워 입었다. 문을 열기 전 뒤를 돌아봤다. 준혁과 눈이 마주쳤다. 미안해요. 유진이 작게 말했다. 나도요. 준혁도 대답했다. 유진이 나갔다. 준혁은 혼자 남았다. 천장을 바라봤다. 무엇을 한 거지?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게 더 문제였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일상은 다시 시작됐다. 하지만 모든 게 달라져 있었다. 준혁은 회사에 출근했다. 일을 했다. 회의에 참석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다. 머릿속엔 온통 유진 생각뿐이었다. 그 촉감, 그 향기, 그 눈빛, 모두 생생했다. 잊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불가능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졌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도 마찬가지였다. 민정은 여전히 일에 빠져 있었다. 사업이 잘 되고 있다며 기뻐했다. 준혁은 웃으며 축하해줬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공허했다. 민정은 준혁을 보지 않았다. 여행 다녀온 후에도 달라진 게 없었다. 대화도 없었다. 스킨십은 더더욱 없었다.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 같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준혁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모르는 번호였다. 하지만 내용을 보는 순간 누군지 알 수 있었다. 강남역 근처 호텔 3층 301호실 내일 오후 2시 유진이었다. 주소와 시간만 적혀 있었다. 다른 말은 없었다. 준혁은 휴대폰을 꽉 쥐었다. 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다. 마음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준혁은 회사에 반차를 냈다. 개인 사정이라고 했다. 아무도 묻지 않았다. 강남역에 내렸다. 호텔을 찾아갔다. 고급스러운 부티크 호텔이었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다. 3층 버튼을 눌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복도를 걸었다. 301호. 문 앞에 섰다. 노크를 해야 할까? 망설였다. 하지만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똑똑. 문이 열렸다. 유진이 서 있었다.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화장을 했다. 여행 때보다 더 아름다웠다. 들어오세요. 유진이 말했다. 준혁은 안으로 들어갔다. 방은 깔끔했다. 킹사이즈 침대가 있었고 창가에는 작은 테이블이 있었다. 테이블 위에 와인 2병이 놓여 있었다. 앉으세요. 유진이 소파를 가리켰다. 준혁은 앉았다. 유진이 와인을 따랐다. 잔을 건넸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와인을 마셨다. 침묵이 흘렀다. 어색했지만 불편하지는 않았다. 준혁 씨, 유진이 입을 열었다. 네, 왜 왔어요? 유진이 물었다. 준혁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보고 싶었어요. 유진이 미소 지었다. 슬픈 미소였다. 저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말이 필요 없었다. 눈빛만으로 충분했다. 유진이 먼저 다가왔다. 준혁의 얼굴을 감싸쥐었다. 키스했다. 깊고 뜨겁게. 준혁도 유진을 끌어안았다. 옷이 벗겨졌다. 침대로 옮겨갔다. 이번엔 서두르지 않았다. 천천히 서로를 탐색했다. 모든 걸 느끼고 싶었다. 유진의 몸, 유진의 향기, 유진의 숨소리. 모든 게 소중했다. 준혁도 마찬가지였다. 유진은 준혁의 몸 구석구석을 만졌다. 입술로 적셨다. 사랑하듯이, 간절하듯이 몸이 하나가 됐다. 여행 때보다 더 깊었다. 더 격렬했다. 더 간절했다. 서로를 원했다. 서로를 필요로 했다. 이번엔 소리를 참을 필요가 없었다. 신음이 터져나왔다. 거친 숨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땀이 흘렀다. 몸이 뒤엉켰다. 절정이 밀려왔다. 동시에, 함께, 끝나고 나서 둘은 나란히 누워 있었다. 숨을 고르며, 천장을 바라보며, 유진이 준혁의 손을 잡았다. 준혁도 꽉 쥐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유진이 말했다. 나도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저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준혁이 닦아줬다. 울지 마요. 미안해요. 제가 이상해졌어요. 유진이 웃으며 울었다. 아니에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준혁이 유진을 안아줬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시간이 지나고 둘은 옷을 입었다. 현실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각자의 삶으로. 민정은 어때요? 유진이 물었다. 여전해요. 바쁘고, 무관심하고, 준혁이 쓸쓸하게 웃었다. 사랑해요? 모르겠어요. 사랑인지 습관인지. 준혁의 솔직한 대답이었다. 25년을 함께 살았다. 정이 들었다. 하지만 그게 사랑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민우는요? 준혁이 되물었다. 다음 달에 이혼 최종 합의예요. 이미 별거 중이고 그럼 자유로워지는 건가요? 몸은 자유로워지겠죠. 하지만 마음은 유진이 준혁을 바라봤다. 준혁도 유진을 봤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 관계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끝날지,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도. 그래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다. 준혁은 호텔을 나왔다. 저녁 무렵이었다.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다. 모두 자기 삶을 살고 있었다.
준혁도 자기 삶으로 돌아가야 했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을 달리는 전동차. 자신의 삶도 이런 것 같았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채 달리고 있는. 휴대폰이 울렸다. 민정이었다. 어디야? 저녁 먹었어? 아직, 지금 가는 중. 치킨 시켜놨어. 같이 먹자. 응. 알았어. 전화를 끊었다. 민정이 치킨을 시켰다. 오랜만이었다. 함께 저녁을 먹는 게 가슴이 아팠다. 민정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자기 남편이 오늘 무엇을 했는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준혁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유진을 만난 것, 유진과 함께한 시간, 모두 소중했다. 그게 더 괴로웠다. 집에 도착했다. 문을 열었다. 민정이 거실에서 치킨을 펼쳐놓고 있었다. 왔어. 빨리 와. 식기 전에 먹자. 민정이 웃으며 말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다. 준혁은 미소 지으며 다가갔다. 함께 앉아 치킨을 먹었다. 민정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사업 이야기, 신상품 이야기, 고객 후기 이야기. 준혁은 들었다. 맞장구 쳤다. 웃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유진에게 가 있었다. 이게 맞는 걸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준혁은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 그리고 그 강 너머에 유진이 있다는 것. 민정의 노트북이나 수첩 발견. 밤새 일한 흔적들. 준혁 몰래 대출 갚아준 것. 건강검진 예약해둔 것. 준혁을 위한 깜짝 여행 계획. 준혁은 민정의 깊은 사랑을 점차 깨닫게 된다. 겉으로는 차갑고 무심해 보였던 아내가 사실 그를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는지 서서히 인식하기 시작했다. 민정의 작은 배려와 희생의 흔적들이 그의 마음을 녹이고 있었다. 유진과의 만남은 계속됐다. 일주일에 한 번, 때로는 2번, 같은 호텔, 같은 방. 시간은 항상 오후 2시였다. 준혁은 회사에 반차를 내거나 외근을 핑계댔다. 민정은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관심이 없었다. 여전히 사업에만 집중하고 있었으니까. 한 달이 지났다. 준혁은 이중 생활에 익숙해졌다. 낮에는 유진과, 저녁에는 민정과 두 여자 사이를 오갔다. 죄책감은 점점 무뎌졌다. 아니, 무뎌지는 척했다. 사실은 매일 밤 괴로웠다. 민정의 얼굴을 볼 때마다, 함께 식사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유진을 포기할 수 없었다. 유진과 함께 있을 때만 살아있는 느낌이었다. 뜨거운 감정, 간절한 욕망,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것들. 그걸 유진이 깨워줬다. 어느 날 오후, 준혁은 유진과의 만남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이준혁 부장님이시죠? 네. 그런데요. 서울대병원 건강검진센터입니다. 검진 결과 재검이 필요한 항목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준혁은 멈춰섰다. 건강검진. 여행 가기 전에 받았던. 까맣게 잊고 있었다. 무슨 항목인데요? 췌장 쪽에 이상 소견이 보여서요.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췌장, 이상 소견. 빨리 오라는 말. 좋은 신호가 아니었다. 준혁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다. 차들이 달렸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준혁의 세상은 멈춰버린 것 같았다.
다음 날 병원에 갔다. 정밀 검사를 받았다. CT, MRI, 혈액 검사, 온갖 검사를 다 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다. 가장 긴 일주일이었다. 준혁은 밤마다 잠을 못 잤다. 인터넷을 뒤졌다. 췌장암, 생존율, 증상, 치료법. 검색할수록 두려워졌다. 췌장암은 침묵의 암이라고 했다. 증상이 없다가 발견되면 이미 늦는 경우가 많다고. 5년 생존율이 10%도 안 된다고. 준혁은 자신의 몸을 돌아봤다. 특별한 증상은 없었다. 그냥 가끔 소화가 안 되는 정도, 피곤한 정도. 그런데 그게 암 때문이었을까? 유진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민정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혼자 끙끙 앓았다. 일주일이 지나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결과가 나왔으니 내원하라고. 준혁은 혼자 병원에 갔다. 진료실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문을 열기가 두려웠다. 하지만 언젠가는 열어야 했다. 노크했다. 들어갔다. 의사가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 준혁의 검사 결과였다. 앉으세요. 준혁은 앉았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의사가 입을 열었다. 췌장에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크기는 2cm 정도고요. 위치가 좋지 않습니다. 준혁은 숨이 막혔다. 종양, 암이라는 말인가. 악성인가요? 조직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 소견상 악성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준혁은 의자를 꽉 잡았다. 손에 땀이 흘렀다. 수술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쉬운 수술은 아닙니다. 췌장 부분 절제술이 필요하고 회복 기간도 길어요. 항암 치료도 병행해야 하고요. 의사는 차분히 설명했다. 하지만 준혁의 귀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암, 수술, 항암. 단어들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가족분과 상의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오세요. 치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준혁은 비틀거리며 병원을 나왔다. 햇빛이 눈부셨다. 사람들이 웃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준혁에게는 더 이상 평범한 일상이 없었다. 집으로 가는 길, 준혁은 멍하니 걸었다. 죽음을 생각했다. 처음으로 진지하게. 언젠가는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막연했다.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다.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온 것 같았다. 문득 유진이 떠올랐다. 그리고 민정이. 준혁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니. 웃음이 나왔다. 비참한 웃음. 집에 도착했다. 문을 열었다. 민정이 거실에 있었다. 평소와 달리 노트북이 꺼져 있었다. 왔어? 민정이 준혁을 봤다. 뭔가 달랐다. 표정이, 분위기가. 여보, 민정이 다가왔다. 병원 다녀왔어? 준혁은 얼어붙었다. 어떻게 알았지? 병원에서 집으로 전화 왔어. 검사 결과 나왔다고.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췌장, 종양, 그 말 들었어. 준혁은 고개를 숙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민정이 준혁을 껴안았다. 왜 혼자 갔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민정이 울고 있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몸이 떨렸다. 준혁도 민정을 안았다. 오랜만이었다. 이렇게 안아본 게. 미안해. 준혁이 말했다. 걱정할까 봐.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우린 부부잖아. 민정이 준혁의 얼굴을 감싸쥐었다. 눈물이 흘렀다. 괜찮아. 우리 이겨낼 거야. 같이. 준혁은 민정을 봤다. 오랜만에 제대로 봤다.
민정의 얼굴엔 주름이 생겨 있었다. 흰 머리도 보였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함께 늙어가는 걸 몰랐다. 관심이 없었다. 그날부터 민정이 달라졌다. 사업은 직원에게 맡겼다. 준혁 곁에 있었다. 병원 예약을 잡았다. 함께 갔다. 의사 설명을 들었다. 메모했다. 질문했다. 수술 날짜가 정해졌다. 2주 후였다. 준비할 게 많았다. 검사도 더 받아야 했고, 입원 준비도 해야 했고, 민정이 모두 챙겼다. 준혁은 그저 따라갔다. 유진에게는 연락하지 않았다. 만날 수도 없었다. 민정이 항상 옆에 있었으니까. 유진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디 계세요? 괜찮으세요? 준혁은 답장하지 않았다. 할 수 없었다. 며칠 후 다시 문자가 왔다. 걱정돼요. 제발 연락 주세요. 준혁은 짧게 답했다. 미안해요. 한동안 연락 못할 것 같아요. 유진이 전화를 걸어왔다. 준혁은 받지 않았다. 민정이 옆에 있었다. 유진과의 관계. 그게 얼마나 허망한 건지 깨달았다. 죽음 앞에서 사랑도 욕망도 의미가 없었다. 중요한 건 곁에 있는 사람이었다. 지금 준혁 옆에 있는 건 민정이었다. 25년을 함께한 민정. 수술 전날. 준혁은 민정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민정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줬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제육볶음. 수술 후엔 한동안 제대로 못 먹을 거라며. 준혁은 잘 먹었다. 맛있었다. 아니, 맛있다고 느껴지지 않았지만 맛있는 척했다. 민정을 위해. 여보, 준혁이 말했다. 응. 고마워. 뭐가? 곁에 있어줘서. 민정이 손을 잡았다. 당연한 거야. 난 당신 아내잖아. 준혁은 민정의 손을 꽉 쥐었다. 따뜻했다. 살아있었다. 그날 밤 준혁은 민정을 안았다. 오랜만이었다. 아니, 얼마 만인지 기억도 안 났다. 하지만 낯설지 않았다. 익숙했다. 편안했다. 유진과는 달랐다. 뜨겁지 않았다. 격렬하지 않았다. 하지만 따뜻했다. 진실했다. 이게 사랑이구나. 준혁은 깨달았다. 뒤늦게, 너무 늦게. 수술은 6시간 걸렸다. 민정은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다.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저 문만 바라보며. 수술이 끝났다. 의사가 나왔다. 성공적이었습니다. 종양을 완전히 제거했어요. 다만 림프절의 전이가 조금 있어서 항암 치료가 필요합니다. 민정이 주저앉았다. 울었다. 안도의 눈물이었다. 준혁은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마취에서 깨어나는데 하루가 걸렸다.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본 건 민정이었다. 헬쑥해져 있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다. 잠을 못 잔 것 같았다. 깨어났네. 민정이 웃었다. 억지 웃음이었지만 따뜻했다. 물, 준혁이 말했다. 목이 말랐다. 민정이 물을 적신 솜으로 입술을 적셔줬다. 지금은 물 마시면 안 돼. 조금만 참아.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정의 손을 잡았다. 민정도 꽉 쥐었다. 일주일 후 일반 병실로 옮겼다. 회복이 빨랐다. 의사도 놀랄 정도였다. 민정이 옆에서 간호했다. 밥을 먹였다. 산책을 시켰다. 약을 챙겼다. 하루 24시간 곁에 있었다. 회사는 어떡하고? 준혁이 물었다. 직원들이 잘하고 있어. 걱정 마. 민정이 대답했다. 하지만 준혁은 알았다. 민정이 밤마다 노트북을 켰다. 준혁이 잠든 후에 일을 했다. 몇 시간씩. 그리고 새벽에 다시 잤다.
병상 옆간이 침대에서 고마워. 미안해. 준혁이 말했다. 사과할 거 없어.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 민정이 웃었다. 준혁은 가슴이 아팠다. 자신에게는 잘못이 있었다. 큰 잘못이.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이번 2주째 되던 날, 준혁은 화장실에 갔다. 혼자서 걸을 수 있게 됐다. 천천히지만 돌아오는 길에 민정의 가방이 눈에 띄었다. 열려 있었다. 안에 수첩이 보였다. 준혁은 무심코 꺼냈다. 펼쳤다. 민정의 필기였다.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날짜별로 2페이지 첫 장. 준혁 건강검진 예약 3월 15일. 결과 확인 3월 22일. 재검 필요시 바로 병원 연락하기. 준혁은 멈췄다. 민정이 건강검진을 예약한 거였다. 준혁 몰래. 다음 장. 준혁 좋아하는 음식 리스트. 퇴원 후 해줄 것. 된장찌개. 갈비찜. 삼겹살. 또 다음 장. 준혁 결혼 기념일 깜짝 여행 계획. 제주도 3박 4일. 호텔 예약 완료. 골프장 예약 완료. 준혁은 숨이 막혔다. 민정이 이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다. 준혁을 위해 조용히, 묵묵히 더 넘겼다. 사업 수익금 사용 내역. 준혁 회사 경조사비 대신 납부. 시어머니 병원비. 아이들 학자금 대출 상환. 집 대출 일부 상환. 준혁은 몰랐다. 민정이 이렇게 많은 걸 해주고 있었다는 걸. 사업으로 번 돈을 모두 가족을 위해 쓰고 있었다는 걸.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마지막 페이지. 준혁에게 하고 싶은 말. 사랑해. 표현을 못해서 미안해. 당신이 힘들어하는 거 알아. 내가 일에만 빠져서 소홀히 한 거 알아. 하지만 모두 당신을 위해서였어. 우리 가족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어. 당신이 고생하지 않게. 이제 빚도 다 갚았어. 집도 안정됐어. 이젠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 여행도 가고, 데이트도 하고, 젊었을 때 못한 거 다 하자.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준혁의 손이 떨렸다. 눈물이 쏟아졌다. 민정이 자신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었다. 자신이 몰랐을 뿐. 아니, 보지 않았을 뿐. 그 시간 동안 자신은 무엇을 했나? 다른 여자를 만났다. 아내를 배신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수첩을 덮었다. 제자리에 넣었다. 침대로 돌아갔다. 민정이 커피를 들고 들어왔다. 화장실 다녀왔어. 혼자. 조심해야지. 민정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괜찮아. 이제 혼자 갈 수 있어. 준혁이 대답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민정이 눈치챘다. 왜? 어디 아파? 열 재볼까? 아니야. 괜찮아. 준혁이 민정의 손을 잡았다. 민정아, 응? 사랑해. 민정이 멈췄다. 눈이 커졌다. 놀란 표정이었다. 준혁이 언제 이런 말을 했던가. 결혼 후 처음인 것 같았다. 나도 사랑해. 민정이 울먹였다. 두 사람은 껴안았다. 올해 준혁은 결심했다. 유진과는 끝이다. 완전히, 영원히 민정에게 충실하자. 남은 인생을 비록 얼마 남지 않을지 몰라도 민정과 함께 살자. 제대로, 진심으로. 그날 저녁 준혁은 유진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랜만이었다. 유진 씨, 저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췌장암 수술 받았어요. 이제 우리 만나지 말아요. 미안해요. 행복하세요. 답장은 오지 않았다. 한참 후에야 왔다. 알겠어요.
빨리 회복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그걸로 끝이었다. 깔끔했다. 담백했다. 어쩌면 유진도 같은 생각이었을지 모른다. 이제 끝낼 때가 됐다고. 준혁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민정을 봤다. 민정은 노트북으로 일하고 있었다. 집중한 표정이었다. 준혁은 미소 지었다. 민정이 예뻤다. 아니, 항상 예뻤다. 자신이 보지 못했을 뿐. 여보, 준혁이 불렀다. 응? 민정이 고개를 들었다. 퇴원하면 여행 가자. 둘이서. 민정이 환하게 웃었다. 좋아. 어디로 갈까? 제주도. 민정이 깜짝 놀랐다. 어떻게 알았어? 비밀이야. 준혁이 웃었다. 민정도 웃었다. 병실에 웃음이 가득했다. 따뜻했다. 행복했다. 이게 진짜구나. 준혁은 생각했다. 이게 진짜 사랑이고 진짜 행복이구나. 퇴원한 건 한 달 후였다. 회복이 순조로웠다. 의사도 만족스러워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했지만 상태는 좋았다. 준혁은 집으로 돌아왔다. 낯익은 공간이었지만 새롭게 느껴졌다. 모든 게 소중했다. 거실 소파, 식탁, 작은 화분들, 민정이 가꾼 것들. 이 모든 게 사랑이었다. 회사는 2달 휴직했다. 당분간 쉬라고 했다. 건강이 우선이라고. 준혁은 감사했다. 쉴 수 있어서가 아니라 민정과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민정은 사업을 축소했다. 직원에게 대부분 맡겼다. 핵심적인 것만 체크했다. 나머지 시간은 모두 준혁과 함께 했다. 아침을 함께 먹었다. 산책을 했다. 영화를 봤다. 이야기를 나눴다. 25년 만에 처음이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게. 어느 날 오후,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TV를 보고 있었는데 별 내용은 없었다. 그냥 함께 있는 게 좋았다. 여보, 민정이 말했다. 응? 나한테 할 말 없어? 준혁의 심장이 철렁했다. 무슨 말? 그냥 뭔가 숨기는 것 같아서. 민정이 준혁을 봤다. 눈빛이 진지했다. 준혁은 숨이 막혔다. 알고 있는 걸까? 유진과의 일을. 아니면 그냥 느낌일까? 망설였다. 말해야 할까? 하지만 두려웠다. 민정을 잃을까봐. 하지만 거짓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다. 죽을 뻔했다. 진실하게 살고 싶었다. 남은 인생을. 있어. 준혁이 입을 열었다. 할 말이 있어. 민정이 몸을 돌렸다. 준혁을 마주봤다. 말해봐. 준혁은 심호흡했다. 손에 땀이 났다. 나 잘못했어. 큰 잘못을. 민정이 기다렸다. 재촉하지 않았다. 여행 갔을 때, 민우 부부랑 갔을 때,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계속 말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해야 했다. 실수로, 아니, 실수라고 하기엔 민정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일이 있었어? 유진 씨랑. 잘못 들어온 거였어. 어둠 속에서 착각했어. 민정이 입을 열었다 다물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그 후에도 만났어. 병원 가기 전까지 몇 번. 민정이 일어났다. 창가로 갔다. 등을 돌렸다. 어깨가 떨렸다. 준혁도 일어났다. 다가가려 했다. 오지 마. 민정이 말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준혁은 멈췄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변명의 여지가 없어. 그냥 외로웠어. 당신이 날 안 봐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민정이 돌아섰다.
얼굴에 눈물이 흘렀다. 내가 안 봐줬다고? 내가? 준혁은 고개를 숙였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다. 나 맨날 당신 보고 살았어. 당신 좋아하는 거 해주려고. 당신이 편하게 살게 해주려고. 밤새 일했어. 민정이 울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 건강검진도 내가 예약한 거 알아? 당신 회사 경조사도 내가 챙긴 거 알아? 당신 부모님 병원비도 내가 낸 거 알아? 준혁은 눈물이 났다. 알고 있었다. 수첩에서 봤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그런데 외로웠다고? 내가 안 봐줬다고? 민정이 소리쳤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민정이 이렇게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었다. 미안해. 준혁이 무릎 꿇었다. 바닥에 정말 미안해. 잘못했어. 변명 안 할게. 민정이 주저앉았다. 소파에 얼굴을 감쌌다. 울었다. 소리내어. 준혁은 다가갔다. 조심스럽게 민정 옆에 앉았다. 손을 잡으려 했다. 민정이 뿌리쳤다. 만지지 마. 준혁은 손을 걷었다. 그냥 옆에 앉아 있었다. 한참이 지났다. 민정의 울음이 잦아들었다.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사랑했어. 유진 씨들. 민정이 물었다. 준혁은 고민했다. 솔직해야 했다. 지금은 모르겠어. 그때는 그런 줄 알았어. 하지만 아니었어. 그냥 일시적인 감정이었어. 민정이 쓴웃음을 지었다. 일시적인 감정으로 날 배신한 거야? 할 말이 없었다. 맞는 말이었다. 나가. 민정이 말했다. 뭐, 지금 당장 나가. 보기 싫어. 여보, 나가라고. 민정이 소리쳤다. 준혁은 일어났다. 방으로 가서 옷을 챙겼다. 가방에 넣었다. 민정은 거실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준혁은 문을 열었다. 나가기 전 뒤를 돌아봤다. 인정. 나가. 준혁은 나갔다. 문을 닫았다. 복도에 섰다. 어디로 가야 할까? 모르겠었다. 그냥 엘리베이터를 탔다. 로비로 내려갔다. 밖으로 나왔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우산이 없었다. 그냥 걸었다. 비를 맞으며 한참을 걸었다. 어느 모텔 앞에 도착했다. 들어갔다. 방을 잡았다. 싸구려 모텔이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이 몸을 적셨다. 눈물과 섞였다. 자신이 한 짓이 너무 후회됐다. 민정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잠이 오지 않았다. 휴대폰을 봤다. 민정에게 전화하고 싶었다. 하지만 할 수 없었다. 대신 문자를 보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제발. 답장은 없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주일이 지났다. 준혁은 모텔에 머물렀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냥 누워 있었다. 밥도 제대로 안 먹었다. 몸이 약해졌다. 수술 자리가 아팠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마음이 더 아팠으니까 민정에게 매일 문자를 보냈다.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돌아가고 싶다고. 답은 없었다. 포기하려던 찰나 민정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준혁이 받았다. 목소리가 떨렸다. 어디야? 모텔 역 근처. 병원 가야지. 항암 치료 시작해야 할 시간이잖아. 민정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하지만 걱정하고 있었다. 알았어. 갈게. 같이 가자. 내일 아침 9시 집 앞에서 만나. 전화가 끊겼다. 준혁은 휴대폰을 꽉 쥐었다.
희망이 보였다. 작은 희망. 다음 날 아침, 준혁은 집 앞에 나갔다. 민정이 나왔다. 헬쑥해 보였다. 준혁도 그랬을 것이다. 두 사람은 말없이 병원으로 향했다. 지하철을 탔다. 나란히 앉았다. 하지만 대화는 없었다. 병원에 도착했다. 항암 치료실로 갔다. 준혁은 주사를 맞았다. 민정은 옆에서 지켰다. 손을 잡아주지는 않았다. 하지만 곁에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치료가 끝났다. 집으로 돌아갔다. 민정이 문을 열었다. 들어와. 집안은 그대로였다. 깨끗했다. 민정이 청소를 했나 보다. 소파에 앉아. 민정이 말했다. 준혁은 앉았다. 민정도 맞은편에 앉았다. 거리를 두고 일주일 동안 생각 많이 했어. 민정이 말을 시작했다. 준혁은 숨을 죽였다. 화도 났고, 배신감도 느꼈고, 이혼하고 싶기도 했어. 준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당신 없는 내 삶은 상상이 안 됐어. 25년을 함께 살았잖아. 좋을 때도, 힘들 때도. 민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당신이 아플 때 옆에서 지켜봤어. 죽을까 봐 무서웠어. 혼자 남겨질까 봐 두려웠어. 준혁도 눈물이 났다. 나도 당신 없는 삶은 상상 못해. 정말이야.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용서는 못해. 아직은. 하지만 함께 살고 싶어. 다시 시작하고 싶어. 준혁은 민정에게 다가갔다. 무릎 꿇었다. 손을 잡았다. 정말 고마워. 기회를 줘서. 잘할게. 정말 잘할게. 민정이 준혁의 손을 꽉 쥐었다. 다시는 배신하지 마. 약속해. 약속해. 절대 안 할게. 당신만 사랑할게. 평생. 두 사람은 껴안았다. 오래.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상처는 깊었다. 하지만 치유가 시작됐다. 천천히. 함께. 항암 치료는 힘들었다. 구역질이 났다. 머리카락이 빠졌다. 몸이 약해졌다. 하지만 견딜만 했다. 민정이 옆에 있었으니까. 민정은 매번 병원에 함께 갔다. 손을 잡아줬다. 죽을 쑤어 먹였다. 토할 때 등을 쓰다듬어줬다. 두 사람은 천천히 가까워졌다. 처음엔 어색했다. 상처가 아물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나아졌다. 대화가 늘었다. 웃음이 돌아왔다. 스킨십도 조금씩. 3개월이 지났다. 항암 치료가 절반쯤 왔다. 검사 결과는 좋았다. 암세포가 줄어들고 있었다. 의사도 긍정적이었다. 이대로 가면 완치 가능하다고. 준혁은 희망을 가졌다.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민정과 함께 오래오래. 인정아. 준혁이 말했다. 응? 제주도 가자. 약속했잖아. 민정이 웃었다. 아직 치료 중인데. 다음 달이면 끝나잖아. 그때 가자. 민정이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가자. 준혁은 예약을 했다. 호텔, 렌터카, 맛집들. 민정의 수첩에 적혀 있던 걸 그대로 따라했다. 민정을 위한 여행으로 만들고 싶었다. 항암 치료가 끝났다. 마지막 날. 준혁은 졸업하는 기분이었다. 긴 싸움이 끝났다. 이겼다. 살아남았다. 축하합니다. 의사가 악수를 청했다. 잘 싸우셨어요. 이제 정기 검진만 받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준혁이 대답했다. 민정도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병원을 나왔다. 햇살이 눈부셨다. 공기가 상쾌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다. 민정의 손을 잡았다. 민정도 꽉 쥐었다. 두 사람은 웃었다. 일주일 후 제주도행 비행기를 탔다. 준혁의 생애 첫 제주도 여행이었다. 민정과 둘이서는 처음이었다. 호텔은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다. 방에 들어서자 시원한 바다가 펼쳐졌다. 와, 민정이 감탄했다. 예쁘다. 준혁도 좋았다. 민정의 웃는 얼굴을 보니 짐을 풀고 바다로 나갔다. 백사장을 걸었다. 맨발로 파도가 발을 적셨다. 차가웠지만 기분 좋았다. 민정아, 응? 고마워. 살려줘서. 무슨 소리야. 당신이 잘 싸운 거지. 아니야. 당신이 옆에 있어서 싸울 수 있었어. 민정이 준혁을 봤다. 눈이 촉촉했다. 나도 고마워. 돌아와줘서. 두 사람은 껴안았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갈매기가 날았다. 바람이 불었다. 완벽한 순간이었다. 저녁엔 흑돼지를 먹으러 갔다. 맛있었다. 소주도 한잔했다. 오랜만이었다. 술 마시는 게 기분이 좋았다. 여보, 민정이 말했다. 응? 행복해. 나도. 정말? 정말. 당신 옆에 있는 게 제일 행복해. 민정이 웃었다. 예쁜 웃음이었다. 준혁은 깨달았다.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화려하지 않아도, 자극적이지 않아도, 그냥 함께 있는 것, 손잡고 걷는 것, 밥 먹고 웃는 것, 평범한 일상. 그게 사랑이었다. 유진과의 시간은 달랐다. 뜨거웠다. 격렬했다. 금기에 쾌락이 있었다. 하지만 공허했다. 진짜가 아니었다. 환상이었다. 도피였다. 민정과는 달랐다. 편안했다. 따뜻했다. 진실했다. 이게 사랑이었다. 진짜 사랑. 호텔로 돌아와 발코니에 나갔다. 별이 보였다. 많았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민정도 나왔다. 함께 별을 봤다. 예쁘다. 민정이 말했다. 응. 예쁘다. 준혁이 대답했다. 하지만 별을 보는 게 아니었다. 민정을 보고 있었다. 민정이 눈치챘다. 왜? 그냥 예뻐서. 무슨 소리야. 주름투성이인데. 그래도 예뻐. 제일 예뻐. 민정이 부끄러워하며 웃었다. 준혁은 민정을 안았다. 뒤에서 민정이 기댔다. 두 사람은 그렇게 별을 봤다. 오래. 여보, 민정이 말했다. 응?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냥 이렇게 함께 행복하게 그것만으로 충분해.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충분해. 이틀간의 여행이 끝났다. 돌아가기 아쉬웠다. 하지만 괜찮았다. 집에 가도 함께니까. 비행기에서 준혁은 생각했다. 지난 몇 개월을 실수했다. 큰 실수. 하지만 배웠다. 사랑이 뭔지, 행복이 뭔지. 사랑은 자극이 아니었다. 쾌락이 아니었다. 함께하는 것이었다. 지켜주는 것이었다. 헌신하는 것이었다. 민정이 보여준 사랑. 그게 진짜였다. 행복도 마찬가지였다. 화려한 게 아니었다. 특별한 게 아니었다. 평범한 일상. 함께 밥 먹고, 함께 걷고, 함께 웃는 것. 그게 행복이었다. 준혁은 민정의 손을 잡았다. 민정이 잠들어 있었다. 편안한 얼굴이었다. 준혁은 다짐했다. 평생 이 손 놓지 않겠다고. 민정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남은 인생을 바쳐서 서울에 도착했다.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었다. 집이었다.
우리 집, 둘의 집, 앞으로 계속 함께할 공간. 준혁은 웃었다. 민정도 웃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진짜 사랑의 시작, 진짜 행복의 시작.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였다. 여러분에게도 말하고 싶다. 사랑은 멀리 있지 않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때로는 너무 가까워서 보이지 않을 뿐이다. 돌아보라. 옆을 보라. 함께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이 진짜다. 그 사람이 소중하다. 잃고 나서야 깨닫지 말고 지금 깨달아라. 지금 사랑하라. 진심으로. 준혁처럼 아프고 나서야 깨닫지 말고 지금 당장 이 순간부터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하라.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소중하다고, 그리고 함께하라. 평범한 일상을. 그게 진짜 행복이니까.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